IB 교육은 아시겠지만 UN 주재원들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이었다 보니까 얘네들이 주재원 4, 5년을 하다가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도 할 수 있는 교육이 뭘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됐고 어디 가서도 변하지 않는 그런 역량 위주의 교육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리더의 교육인 거죠. 우리가 IB 학교를 못 보낸다고 했을 때 아니면 너무 이상적이어서 나는 그냥 공교육에서 하고 IB에서 추구하는 것들을 집에서 해준다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은요. 식당을 가던 어디를 가던 굉장히 많은 부모님들이 영상 자체는 영어로 틀어주시고 있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솔직히 뭐 그렇게 현서만큼 영어를 잘하는 것 같지는 솔직히 않거든요. 작가님 보셨을 때 자, 이런 영어 노출은 시간 낭비다. 안녕하십니까.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인사이트 만들이는 가든 패밀리 브루스 피지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가든 게스트는요. 교육공학 전문가 우리 배성기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와 함께 성장하고 있는 현서 아빠 배성기 작가라고 합니다. 작가님 1년 만에 뵙는데 오늘 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저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조금만 더 길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2020년 12월에 현선의 유튜브 영학습법이라는 책을 내서 좀 많이 잘 팔렸습니다. 네, 그 이후로 퇴사를 하고 1인 기업가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고 있고 현서 아빠표 영어라는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엄마들이 이제 유튜브로 아이들한테 영학습을 시작하셨는데 한 1, 2년 하시면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과정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가님 이런 거 여쭙고 싶습니다. 작가님이 이제 2년 전에 내신 이 콘텐츠의 파급력 때문에 솔직히 제가 느끼기에는 식당을 가던 어디를 가던 굉장히 많은 부모님들이 영상 자체는 영어로 틀어주시고 있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를 포함해서요. 그런데 솔직히 뭐 그렇게 현서만큼 영어를 잘하는 것 같지는 솔직히 않거든요. 작가님 보셨을 때 자, 이런 영어 노출은 시간 낭비다. 사실은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요. 예. 현서도 3년 동안 아웃풋이 없었다는 거예요. 4살 때부터 이제 영어 영상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3년 동안 아웃풋이 없었고 그 3년을 기다려내는 게 사실은 많은 엄마들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고 그동안 굉장히 불안해하시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엄마들이 이제 가장 엄마표를 하시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또 잘 못하시는 분들은 되게 불안감과 조급함이 있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이제 가장 큰 거는 좀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사실은 절대 늦은 게 아니거든요. 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시작해도 절대 늦은 게 아닌데 현서 아빠가 4살 때 하라 그랬는데 36개월이라고 했는데 이미 늦었다. 우리 애는 늦었다고 생각하시면서 예. 되게 조급한 마음 때문에 애를 막 이제 다그치는 경우들이 좀 있으신 것 같고 제가 이런 스토리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아저씨가 예. 트럭을 몰고 시골길을 가고 있는데 할머니가 엄청 무거운 짐을 이제 메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막 트럭에 태워드려서 한참 가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트럭에서 또 짐을 예. 메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왜 할머니 그 짐 메고 계세요? 여쭤봤더니 아니 태워주는 것도 고마운데 내가 짐까지 풀면 어떡해?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들이 엄마가 조급한 거하고 아이가 빨리 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근데 엄마가 자꾸 조급해 하시면서 뭔가 더 하려고 막 하시다 보면은 이게 사실은 아이들한테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되고 좋지 않은 영향을 이제 주기 때문에 아이가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는 것 같고 아이들도 엄마의 눈빛 하나 표정 하나 한숨 한 번 쉴 때마다 그 엄마의 그걸 알거든요. 한숨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영어에 대한 거 할 때마다 애가 스트레스인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날 체크업한다. 그래서 맞아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엄마들 아마 그 스티븐 크라셴 박사님이라고 아실 거예요. 그 읽기 혁명이라는 책이 우리나라도 굉장히 유명했는데 외국어 습득 이론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권위자거든요. 네. 이분이 말씀하시는 언어를 습득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는 불안이 낮은 환경에서 컴프렌서블 인풋을 해줄 때예요. 그러니까 불안이 낮은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영어 영상을 재밌게 본다는 거는 그것도 거실에서 사랑하는 엄마가 옆에 있고 거실에서 TV를 통해서 이렇게 동요나 이런 걸 재밌는 거 볼 때는 불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매일매일 하다 보면은 영어가 진짜 모국어처럼 습득이 되는 건데 엄마들은 그게 아니라 이제 자꾸 책상 앞에 앉혀서 정자세로 이렇게 쓰기하고 읽기하고 몇 번 반복했니? 이러면 이제 이거는 학습이 되는 거죠. 불안이 낮은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런 불안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엄마표 영어와 입시 영어는 대치되는 거라서 결국에는 뭐 학원을 보내야 되고 준비를 따로 시켜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요. 입시 영어와 실용 영어 모두 잡는 영어 환경은 이것이 다르다 측면으로 조금 소개 한번 네, 부탁드릴까요? 저도 그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새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정서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영어 정서, 공부 정서. 그래서 우리가 엄마표로 하시는 거는 사실은 실용 영어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컴프렌서블 인풋, 불안이 낮은 환경에서 컴프렌서블 인풋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엄마들이 이제 나중에 그럼 입시 영어 어떻게 하느냐에 네네네. 대한 고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영어 정서가 좋다고 하면 나중에 자기가 영어로 이제 뭔가 학습을 해야 된다고 싶을 때 자신감도 있고 여기에 대한 정서가 좋으니까 얼마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여서 저는 어렸을 때는 무조건 영어 정서가 중요하다. 그래서 학습은 최대한 늦춰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학습을 최대한 늦추는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영어 영상을 노출한 친구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학년 이후에 학습을 해도 이제 늦지 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어 교육을 우리가 받을 때는 어떻게 했었냐면요. 유창성보다는 정확성에 초점을 맞춘 교육을 해왔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발음도 그렇고 한 문장을 쓰거나 말하더라도 정확하게 안 틀렸나? 안 틀렸나. 문법을 또 이제 알고 있으니까 문법에 맞는 표현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확성에 맞춘 교육. 그리고 단어도 예를 들면 아이들이 영상을 보게 되면 그거를 정확히 직독짓게 할 필요가 없는데 엄마들은 그 문장을 정확히 해석을 할 수 있는지 그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궁금하니까 자꾸 순간적으로. 물어보게 되는 거죠. 네. 언어 습득을 하는 거는 사실은 문법 때문에 우리가 언어 습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정작 중요한 건 유창성이라고 생각해요. 정확성보다는 유창성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어렸을 때는. 네, 그래서 그 유창성이라고 하는 거는 들었던 거를 또 듣고 말했던 걸 또 자꾸 말해보고 책을 읽을 때도 우리 엄마들은 보통 이제 AR 지수가 우리 아이가 3이다. 그러면 AR 지수 3이나 그 이상의 책을 읽히려고 하시는데 선행. 그게 아니야.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AR 지수 1, 2여도 아이가 재밌게 읽을 수 있고 그렇게 재밌게 읽으면서 아이가 이미 알고 있는 단어나 표현들이 반복해서 노출되는 것들. 그래서 유창성 강화가 돼야지 이거를 언어가 습득이 되는 건데 우리는 학습으로 자꾸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잠깐 너무 공감이 돼요. 그런데 우리 아이 AR 1, 2 하고 있는데 옆에 집 애들 보면은 너무 막 잘하고 있는 거 보면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앞에서 제가 조금 말씀을 못 드렸던 건데 이 조급함과 불안함이 사실은 거기서 오는 거거든요. 남하고 비교하면서. 그래서 잘 됐던 엄마들을 보면요. 그런 조급함과 불안함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사실 남들이 뭐 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크게 비교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죠.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현서에 이제 3년 동안을 기다려 주셨을 때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도 들어봤다. 라는 측면으로 조금 사실은 저희는 이게 현서가 이렇게 잘 될 거라는 기대를 안 했거든요. 내가 3년 뒤에 유튜브 영어 학습법을 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신 게 아닌 전혀 거잖아요. 그런 게 없었죠. 그냥 제가 경험상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의 어렸을 적 얘기를 들어보니 뭐 라이언 킹을 100번도 넘게 봤다. 세사미 스트리트를 주구장창 봤다. 뭐 디즈니 슈렉 영화를 여러 봤다. 번만 봤다. 결국은 잘하게 됐다는 거를 제가 인지를 하고 있어서 현서도 그냥 영어에 대한 거부감만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시작을 했던 거다 보니까 기대치가 낮았기 때문에 저희는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진짜 이건 중요한 게 그 부부가 같이 압박을 안 줘야 되는 거잖아요. 한 명이라도 여보 이렇게 해도 돼라는 의문을 품기 시작하면 그쵸.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영어를 어느 정도 하는 친구들이 리딩이 왜 안 될까 아니면 뭐 쓰기가 왜 안 될까 이렇게 엄마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영어로 쓰기가 안 되는 친구들이 과연 우리말로도 쓰기가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그런 친구들은 사실 우리말로도 자기 생각을 이렇게 말해보거나 써보거나 이렇게 해본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영어만의 문제는 아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저는 모국어 문해력, 모국어 독서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친구들 중에 이제 잘 되는 친구들을 보면요, 사실은 엄마와 함께 책 읽는 시간이 많았던 친구들이 결국은 영어도 잘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습관 형성도 돼 있고요, 엄마와의 신뢰감 형성도 잘 돼 있고 학습 능력이나 인지 능력이 우선 좋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힘들게 막 파닉스 막 5살, 10살 때 시작하고 아니면 뭐 읽기도 막 빨리 시작하고 힘들게 영어로 이렇게 학습적인 거 하는 것보다는 그때는 오히려 모국어로 엄마랑 책 많이 읽고 대화 많이 하고 자기 생각을 일기나 이런 걸 글로 써보기도 하고 이런 훈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언어 습득이 잘 된 친구들은요 나중에 이거를 읽기나 쓰기 할 때 금방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국어가 정말 중요하더라. 모국어요. 네, 결국은. 근데 이제 궁금한 게요. 그 3년의 시간 동안에 그 비율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현서가 4살 정도부터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영상은 다 영어로만 봤고 한국어 영상은 거의 보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엄마가 자기 전에 항상 16개월 때부터 잠자리 독서를 한글 책을 해줬어요. 한 30분에서 한 어머님이요? 1시간 정도. 오. 네. 그거를 뭐 지금 6학년인데 지금도 하고 있고. 지금도요? 네, 지금도. 매일 하지는 못합니다, 지금은. 현서가 7살 이후로는 또 아침에도 엄마가 책을 읽어줬어요. 한 40분 정도. 아침에요? 네, 아침에. 밥 차려주고 밥 먹는 동안 학교 가기 전에 아니면 유치원 가기 전에 그때 이제 책을 읽어줬어요. 어머님이 옆에서요? 어머님이. 네. 현서가 엄마가. 밥 먹을 때요? 네, 밥 먹을 때. 어머님 너무 아니 잠깐 왜 이렇게 교육이 힘들어요? 아니 근데 저희는 이게 밥도 못 먹어요. 아니 이게 현서 엄마는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더라고요. 그건 여쭤봐야 알죠. 제가 생각할 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가성비 높고 가장 중요한 그 활동 중에 하나가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결국 잘 되는 분들을 보면요, 부모 자체가 자존감이 높고 삶에 대한 만족도가 좀 있고 정신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 결국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작가님 진짜 어떤 의미에서는 현서의 영어 교육 측면에서 성과를 내셨고요.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뭐 대치동이나 뭐 정말로 무슨 해외에 가시거나 국제 중학교 이런 데 보내실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다 뿌리치시고 이런 행보를 결정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또 결정적인 거는 현서가 이제 중학교나 초등학교를 국제학교를 가기 시작하면 결국은 중고등학교 다 국제학교를 가게 될 거고 대학교도 이제 해외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얘 인생은 앞으로 해외에서 주로 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우려도 있었고 현서 자체도 그런 거에 대한 욕심도 없고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싶다는 그리고 저희도 그렇고 앞으로 얘의 삶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 그리고 네, 높다고 학비가 너무 들었어요. 비싸기도 하고 학비는 어떻게든 우리가 이제 감당해 볼 수는 있겠는데 거기 가서 사실은 이제 현서가 어울리는 친구들 거기 부모님들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오히려 약간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있고 그런데 거기서 추구하는 어떤 교육들 예를 들면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IB 교육을 되게 하고 있고 네네. 그 IB 교육을 사실은 공교육에서도 제주도나 대구는 지금 이미 시작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학교를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거죠. 자, 그러면 소위 말해서 학군지가 아닌 비학군지에서 사시고 있는 부모님이 자, 이런 원칙과 이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아이비 교육의 가장 좋은 핵심을 아이에게 줄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한번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이제 교육공학을 전공을 했잖아요. 예, 교육공학이 뭐냐면 ICT, 그러니까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더 교육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도 있고 교육 격차를 줄이겠다는 그런 마인드도 되게 있어요. 예. 이 안에. 그래서 제가 사실은 현서랑 했던 유튜브 영학습법도 저는 이제 살고 있는 데가 용인시 처인구라고 네. 분당에서도 차로 40분 내려와야 되는 지역에서 현서가 7살 때부터 지금 6학년 때까지 살아오고 있는데 여기 살면서도 지금 현서라는 되게 그 괜찮은 인재로 아직 완성형은 좀 아니긴 하지만 이 ICT를 잘 활용했기 때문이거든요. 앞으로 어느 지역에 살거나 사실은 이런 정보를 잘 찾아서 습득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다고 하면 저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미래인재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4C입니다. 4C. 4C. 네, 아시겠죠? 크리에이티비티, 그다음에 크리티컬 띵킹, 커뮤니케이션, 콜라보레이션 이렇게 4개.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길게 설명은 안 드리겠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저는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디지털 리터러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현서한테 유튜브나 이런 미디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정보 그리고 노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었던 거고 이 디지털 리터러시가 됐을 때 우리가 어떤 정보든 내가 직접 검색해서 습득할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요새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인공지능 특히 챗GPT가 많이 나오면서 세상이 굉장히 많이 바뀔 거라고 하고 있는데 이때 제일 중요한 그 키워드가 뭐냐고 역시 이제 OECD나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소셜 앤 이모셔널 러닝이에요. 사회 정서 학습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 일들은 인공지능이나 이런 기계들이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들이 지금 많이 없어질 거라고 예측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랬을 때 결국은 이런 인공지능들이 분석해서 나온 이제 데이터라든 이런 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사람이어야지 되는데 그 얽히고 설킨 복잡한 이해관계를 잘 갈등을 조절하고 어떤 그 합리적인 결과물을 내는 거는 결정은 결국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려면 사람이 공감 능력이라든지 뭐 이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서 소셜 앤 이모셔널 러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고 있죠.
저희 아이는 약간 창의적인 친구였어요. 창작하는 걸 좋아하고. 예, 예.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한테 상담을 하면서 현서는 공교육에서 뭔가 주입식 받고 이런 걸 되게 힘들어하고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대안학교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선생님한테 의견을 여쭤봤었는데 그런 고민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교육공학을 하면서 미래인재 교육에 대한 것도 알게 됐고 이렇게 창의적인 아이는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딱 부합하는 게 이제 사실은 아이비 교육이었어요. 네. 저는 사실 아이비 교육에 대한 전문가라고 하기보다 부모로서 아이비 교육에 대한 어떤 장점들 그리고 우리 아이한테 얼마나 잘 맞을 때는 거를 되게 많이 알아보고 공부를 했고 그를 바탕으로 현서를 이제 아이비 교육을 보내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거기서 가장 큰 이유는요. 제가 이제 2013년에 그 해외에서 공부를 하면서 교육혁명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교육혁명에서 핵심은 뭐냐 하면 현재 교육은 18세기 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공장에서 일할 근로자들을 만들어내는 교육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년제가 되어 있고 똑같은 지식을 주입을 하는 거고 스탠다드한 시험으로 이 아이들을 평가를 하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큰 회사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데는 필요한 인력들이긴 하지만 개개인성이나 어떤 개개인의 그 관심사나 재능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무시되는 이런 교육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산업 시대가 지금 끝나가고 있고 지식 컨텐츠라든지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산업 구조가 전 세계적으로 바뀌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필요한 인재 역량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예. 네, 앞으로 대부분의 일자리들이 챗GPT라든지 이런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주체가 이 기업들인데 기업의 존재 이유는 이윤 창출. 이윤 창출이죠. 네. 그러니까 이윤 창출하려면 결국은 매출을 높이고 그다음에 비용을 줄여야 되는데 비용에서 가장 큰 부분이 인건비잖아요. 월스트리트에서도 이제 투자 분석이나 하는 사람들도 AI로 대체가 되고 있고 저도 은행 앱들을 쓰지만 여기에 지금 그 연금을 위해 굴리는 이런 상품들을 다 AI가 추천을 해주거든요. 실제 수익률도 높다고 하고 그리고 의사들이나 변호사들이 하는 일들도 대부분 보면 어떤 이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패턴을 분석해내는 것들이 많아요. 이런 분야에 있어서 실제로 사람보다 AI가 훨씬 더 정확도가 빠르겠죠. 높다 하는 정확하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고급 인력들이어도 제일 먼저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우리 기업에서 제일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는 직종 분야가 어떤 건지를 파악을 하고 그걸 제일 먼저 AI로 대체하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자라갈 세상에서는 우리는 예전에 대학이나 이제 그 과를 선택할 때 가장 유망한 직종,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은 직종을 선택했었어요. 취업 잘 되는. 네. 네. 근데 이제는 그런 직종들이 제일 먼저 없어질 위험군 직종이라고 하는 거죠. 이어령 박사님이 살아계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인공지능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셨냐면 인공지능은 말인데 우리가 말이 되려고 하거나 아니면 말과 경주해서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냥 말에 올라타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말을 끌고 가면 된다. 이 얘기인 거예요. 예. 근데 우리나라의 교육이나 전 세계 교육은 사실은 그동안은 이 말을 길러내니까 그러니까 인지 능력을 조금 더 키우는 교육이었던 거예요. 더 빨리 갈 수 있고. 네, 더 빨리 갈 수 있고 또 더 똑똑한 친구들을 길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앞으로 다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거고 사람이 인공지능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어마어마한 그 예산을 소셜 앤 이모셔널 러닝, 사회정서 지능에 투여하는 것도 이제 같은 이유라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미국이라는 국가는 특히나 이 테크 쪽 이 굉장히 발달해 있고 뭐 오픈 AI라든지 아니면 뭐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모두가 테크 기업이고 여기가 아마 지금 전 세계를 독점할 그런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이미 조짐이 있잖아요. 네. 이런 데서 일할 수 있는 인재들을 길러내려면 남들보다 조금 더 공부 잘하고 조금 더 아는 게 많고 조금 더 계산 빨리 하고 이런 능력보다는 정말 나만의 컨텐츠를 가지고 있고 남이 못하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런 창의적인 사고 그다음에 문제를 찾아낼 수 있는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저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얘기인 거죠. 남들이 못하는 생각. 정말 제가 들어도 정말 영향력이 있고 진짜 필요한 인재거든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질문인 거죠. 네. 영어 이렇게 하는 게 잘 안 되는 친구들이 보면 약간 통제형 부모들도 많으세요. 통제형. 통제형. 그러니까 내가 알아. 엄마가 아이의 학습 로드맵을 짜고 그거대로 따라오게 하는 거죠. 아이의 멱살을 잡고 하드캐리 하려고 하는 엄마들.
근데 애들은 공부하는 걸 좋아하나요? 안 좋아하죠. 세상에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아이가 어디 있어요? 네. 엄마가 시키니까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잘할 수는 있죠. 대부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한테 주도성을 주는 거고 아이가 원하는 걸 가지고 덕질을 하면서 끝까지 가보는 친구들. 왜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게 생기면 결국은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거를 가지고 더 끝까지 가보면서 그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그 문제는 엄마를 설득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내가 모르는 정보를 찾아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뭔가 만들어내려고 하면 유튜브를 보던 이제 검색을 해서 그걸 실제로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결과물을 가지고 평가도 받아야 되고 이런 거를 계속 해봐야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IB 네. 교육에서 IB 학교를 보내려고 하는 이유도 IB 교육을 이혜정 박사님 같은 경우는 내 생각을 꺼내는 교육이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아이들이 학습을 하는 걸 보면 대부분 프로젝트 단위의 수업을 많이 하고 네. 협업을 하고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걸 하고 그 안에서 각자 역할을 나누어서 토론도 하고 이제 자료 조사도 하고 발표하는 것까지 해보는 거죠. 사실은 결국은 다 문제 해결이잖아요. 문제 해결. 근데 남들하고 똑같은 걸 해서는 사실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꾸 남들이 안 하는 거, 그것도 내 동기에 기반해서 이런 일들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여서 부모들이 해줘야 될 거는 아이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관찰을 하시고 그거를 자꾸 억제하고 누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키워주고 아이가 자꾸 실패해보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대부분의 아이들은 현서도 마찬가지지만 현서는 요새 일본 애니메이션에 빠져 있거든요. 재팬 솔직히 저는 그거 하는 거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어떤 말이면 네, 그냥 두고 있어요. 그냥 두고 있어요. 오. 왜냐하면 그걸 하면서 현서의 꿈은 이제 작가나 이제 감독인데 영화 감독. 네, 영화 감독인데 지금 그림만 그리고 있으니까 아빠가 볼 때는 좀 답답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그거라도 하면서 흔히 말하는 덕질을 하면서 자기의 길을 찾아가고 재밌어하는 일들, 의미 있는 일들 찾아갈 거기 때문에 그냥 두고 있는 거예요. IB 교육은 아시겠지만 UN 주재원들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이었다 보니까 얘네들이 주재원 4, 5년을 하다가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도 할 수 있는 교육이 뭘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됐고 그런 이제 공통적인 거, 글로벌한 문제들 이런 범지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어디 가서도 변하지 않는 그런 역량 위주의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런 교육이 나왔고 사실은 이게 리더의 교육인 거죠. 우리가 IB 학교를 못 보낸다고 했을 때 아니면 너무 이상적이어서 나는 그냥 공교육에서 하고 IB에서 추구하는 것들을 집에서 해준다고 했을 때 네, 할 수 있는 엑기스만. 것들이 뭐라고 네. 한다고 하면은 결국은요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거잖아요. 결국은 사실은 독서하고 부모님과의 많은 상호작용을 통한 토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뭔가 자꾸 만들어 보는 거. 그러니까 장기 프로젝트를 해보는 거죠. 현서 같은 경우는 발주를 하려고 하거든요. 발주요? 발주가 뭐냐면 오더요? 네. 오더? 그러니까 캐릭터나 그림을 많이 그리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아이들이 이제 쓰는 그 굿즈들 있잖아요. 네. 뭐 학용품에 자기 이제 그 캐릭터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키링이라든지 자기가- 스티커라든지 자기가 해본 거예요? 네, 이런 걸 해보는 거죠. 이거 하는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발주하려면 이걸 하는 업체도 알아봐야 되고요, 원가도 알아봐야 되고 제작 단가도 알아봐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있어요. 야, 이 소비자에서 생산자가 돼보는 거잖아요. 생산자가 돼보는 거죠. 그리고 저는 현서한테 이제 해보고 싶게 한 게 이거를 이제 아빠 온라인 그 몰에다가 판매하는 것까지 해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근데 이거는 어울리는데요? 네, 수익을 위하는 게 아니라 얘가 기획을 해서 자기가 이만큼 원가가 들어서 이거 제작을 다 해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 마케팅도 자기가 직접 해야 될 거고 또 판매를 해볼 텐데 아마 현서가 이걸 해서 한 100개를 제작해서 만든다고 하면 원가가 너무 비쌀 거기 때문에 실제 판매가는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높을 거예요. 그러면 얘가 그 과정에서 알겠죠. 아, 원가가 뭐고 이제 중간에 어떤 규모의 마진이 경제, 들어가고 뭐 이런 거. 규모의 경제라는 것도 알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익이 발생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 상품을 잘 홍보를 하려면 또 어떤 포인트들을 잡아서 해야 소구점?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될 거잖아요. 저는 그 과정이 결국 아이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고 이게 사실은 이제 학교에서 배울 수 있어야지 되는 건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해보는 거.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구체화해서 뭔가 상품으로 만들어 보는 거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보는 거. 꼭 구매가 아니어도. 이런 과정들을 저는 계속 해봐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이 과정에서 계속 문제에 부딪히고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되는 거죠. 미국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앙트러프러너십,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이라는 거죠. 도전 정신 그리고 뭔가 자기가 진짜로 상품을 만들어서 이거를 판매해보는 이런 것들이 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관찰한 바로는요.
아이들 자존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은 부모님들 자존감이 또 아이들 자존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이렇게 자존감이 높아서 불안감도 좀 덜하고 남하고 비교하는 것보다 우리 아이만 내 아이를 보고서 내 아이 성향 파악을 잘하고 그 속도와 어떤 방향에 맞게 가주는 부모님들이 결국은 잘 되고 잘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런 관계에서 아이와 대화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아이도 엄마나 부모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죠. 이런 게 사실은 여러 가지가 엮여 있는 것 같은 게 지금 미래 교육에서도 방향은 결국은 개인화거든요. 그동안은 이제 똑같은 어떤 인재를 공장에서 이제 상품을 만들어내듯이 이렇게 찍어내서 등급을 나눈 거라고 했다면 왜냐면 우리가 다 똑같은 사다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토드 로즈라고 하시는 분이 그분이 다크호스라는 책에도 보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두가 다 똑같은 사다리에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개인적인 성과를 내는 사람들을 다크호스라고 부르는 거고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개개인성을 되게 중요시하는 분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유니크함. 관심사나 이런 그러니까 충족도가 높은 사람들이요. 삶에 대한 충족도가 높은 사람들이 결국은 또 잘 되더라. 그래서 성장하는 부모님들의 특징이라고 하면 제가 느끼기에는 늘 뭔가 결핍이 있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결핍이요? 왜냐면 그 결핍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찾기 위해서 이것저것 공부도 하시고 이런 분들은 이제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하기보다 긴 레이스로 보시는 분들, 긴 호흡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전쟁을 할 때도 그 장군이 전투에서 이기는 것보다 전쟁에서 이기는 전략을 짜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 빠른 성과를 내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20, 3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필요한 영향을 뭘까? 그럼 세상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그 속도는 얼마나 빠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보시면서 뭔가 결핍을 느끼시면서 늘 부모님도 공부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세상에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네. 제가 정말 엑기스만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이제 많은 이런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강의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실제로 목차를 보면서 들어봤는데 사실 저도 그런 걸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인데도 몰랐던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미래 교육이라든지 아이 영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네.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현서가 굉장히 착하고 말 잘 착하고 말 잘듣고 영어 잘하고 거의 뭐 사기캐 같은 아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굉장히 아빠 말을 안 듣는다고 네. 하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아무래도 주도성을 가지고 키우려고 하면 이제 아이 말도 잘 들어주고 자기 생각을 자꾸 말하려고 하고 그걸 통제 안 하려고 하면 생기는 부작용이 얘가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요. 아빠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리고 참 재밌는 거는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현서는 유일한 경쟁자가 아빠예요. 그래서 뭘 해도 아빠한테는 이기려고 하고 엄마의 사랑을 놓고도 아빠한테 이제 경쟁심을 느껴서 아빠를 이기려고 하고요. 게임 하나를 해도 절대 아빠한테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야. 그리고 아빠한테 지적받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정말 아빠가, 싫어하나 네,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조금 지적하면은 눈으로 쏘아보는데 특히 요새 이제 사춘기고 하다 보니까 눈빛 발사? 무섭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런 형사를 윽박지르거나 통제하려고 들지 않아요. 어떤 때는 그렇게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고 이런 게 오히려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자기 생각을 꺼내고 자기의 주도적으로 아이를 키우려고 하시면 필연적으로 아이의 의견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사춘기가 됐을 때. 근데 이때를 견뎌주시는 게 되게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현서한테는 이렇게 인정받는 아빠는 아니에요. 아유. 행동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현서가 지금 저희가 이제 제주도로 이사를 가고 교육 때문에 이사 가고 평소에 어떤 얘기를 하고 이건 되게 공감은 하지만 자기가 지적받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또 싫어하다 보니까 아빠를 좀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다 아실 거예요, 엄마들. 우리 집에서 아이와 아빠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저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견뎌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게 나중에 아이가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하게 되고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아이로 기르는 그런 어떤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귀한 인사이트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우리 클래스 U에 있는 우리 배성기 작가님의 강의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